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6.3 지방선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것에 따르면 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는 실제 투표자의 2배 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본투표 용지는 실제 투표자의 50%밖에 인쇄를 안 하고 사전투표용지는 실제 투표자의 2배 넘게 인쇄를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총 19만 8,110롤의 투표용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투표지를 실제로 뽑아 보면은 2,390만 명이 투표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전투표 선거인은 1,049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1,400.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사전투표 용지는 2,300만 명분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선거인 수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10% 사전투표 용지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본투표 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서울에서는 사전투표 용지가 444만 명 분량을 준비했는데 실제 선거한 사람은 198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98만 명. 그러니까 이 2배 넘게 사전투표지는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본투표 용지는 50%밖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죠. 수상하죠. 부산에서는 사전투표 용지를 123만 명분을 준비를 했는데 실제 선거한 사람은 5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전투표 용지가 2배 가까이 준비를 했고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는 사전투표 용지가 무려 256%나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투표 용지는 50%밖에 준비를 안 하고 사전투표 용지는 2배로 준비하고 200%로 준비하고 이게 선관위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전투표를 가지고 뭔 수작을 부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는 의심을 하게 되고 또는 본투표 용지가 부족하게 만들어서 본투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파가 많으니까 결국 우파가 투표를 못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뭐 당락이 어떤 때는 뭐 한두 표로 당락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선거를 의도적으로 자기들 계획적으로 뭘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는 본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난리를 쳤는데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게 호남 지방에는 본투표 용지가 50% 이상 50% 가까이 50% 정도 전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53%가 남고요. 전라북도는 51%가 본투표 용지가 남고 광주는 47%가 남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강세 지역 자기들은 아니지만 좌파 강세 지역에는 본투표 용지가 50% 이상 50% 가까이 남게 그렇게 많이 인쇄해 놓고 왜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는 이렇게 투표 용지가 50% 부족하게 인쇄를 하냐고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의도가. 그러니까 부정선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자료인데요. 경상남도의 사전투표 결과를 조사한 걸 보니까요.
사전투표 사전투표 기표한 그 투표지 수가 투표한 사람보다 많은 선거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원래 투표한 사람과 투표한 기표용지 또 투표지 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100명이 투표했으면 100장이 나와야 되고 1000명이 투표했으면 1000장이, 10,000명이 투표하면 10,000장이 나와야 돼요.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많다. 대부분 더 많습니다. 간혹 한 군데는 모자란 데가 있는데요. 그것도 문제죠. 투표를 100명이 했으면 100장이 나와야 했는데 89장이 나왔다. 그거 뭐 안 돼요. 그 한 장 어디 갔냐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경남 창녕군에는 사전투표자 수가 17,912명인데 사전투표한 투표용지는 10표, 922장. 그래서 10표가 더 많습니다. 투표한 사람보다 기표한 용지가 10표가 더 많아요. 그 10표는 누가 와서 찍었어요? 한 사람이 2번 찍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10표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건가요? 둘 중 안에 하나잖아요. 한 사람이 두 번 찍은 사람이 이렇게 10명이 있다. 사전투표는 뭐 그냥 신분증 막 제대로 확인 잘 안 되니까 뭐 회사 사원증 가지고 그것도 다 인정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원증 얼마든지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10표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서는 52표가 더 많고요.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 기표 수가 52표가 많고, 그 다음에 마산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36표가 더 많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무려 5,190표가 더 많습니다. 깜놀이죠, 깜놀. 5,190표. 사전 투표한 사람은 53,397명인데, 사전 투표용지는 58,587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5,190명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5,190표. 어디서 나왔네? 어디서 나왔습니까? 통영시에는 5표가 더 많고, 하동구는 10표가 더 많고, 함양구는 8표가 많고, 합천구는 11표가 많고, 전부 더 많다는 거예요. 많다. 사전투표 100명에서 100명의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는데 왜 더 많냐고요. 또 많아도 이게 한 표가 더 많아도 난리인데, 이게 뭐 10표씩, 52표씩, 36표, 뭐 5,190표가 더, 이게 무슨 선거, 이런 선거가 있습니까? 이런 재선거 해야지. 이게 무슨, 이거 진짜 정상적인 선거 아니잖아요. 재선거 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재선거 추구도 안 한다고 또 그래요. 어제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했죠. 이분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시작된 2014년 이후, 2014년에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10차례 전국적인 선거를 모든 읍면동, 시군구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뭘 전수조사했나? 이른바 쌍둥이 투표가 얼마나 나왔냐? 쌍둥이 투표. A 선거구와 B 선거구에 이제 선거하는 사람이 다른데 똑같은 득표수가 나왔다. 그 쌍둥이 투표라고 그러죠. 쌍둥이 투표. 그 쌍둥이 투표가 도대체 얼마나 나왔냐 조사했더니까 이제 2014년부터 10번 동안 전국적인 선거를 했는데 쌍둥이 투표가 딱 3건 나왔대. 3건.
2014년 지방선거 전북 군산시에서 한 번, 2014년 지방선거 충남 서천군 한 번,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구 남구 을에서 한 번, 이제 A 선거구와 B 선거구에서 똑같은 득표가 나온 것이 딱 3번입니다. 딱 3번. 근데 이 3번도 총 투표자 수가 600명 이하 작은 곳입니다. 작은 곳. 그 인원이 적으니까, 이거는 적으니까 뭐 A동에서 A 후보가 300표를 받았다. 그럼 B동에서도 A 후보가 300표를 받을 수 있죠. 확률적으로 하니까 딱 3번 나왔어요. 투표한 인원수가 600명 이하니까. 그런데 600명이 넘는 전국 25,312개 모든 투표소에는 지난 12년 동안 동일 선거구에서 쌍둥이 투표 결과가 쌍둥이 득표자가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600명이 넘는 곳에서 600명. 근데 이번에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 거기는 600명이 아니라 투표 인원 수가 4,500명이 넘습니다. 4,500명. 두 동이 큰 동이니까 도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쌍둥이 투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송도 1동에서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3,030표를 얻었는데 송도 2동에서도 박찬대 후보가 3,030표를 얻고 송도 1동에서 유정복 후보가 1,440표를 얻었는데 송도 2동에서도 유정복 후보가 1,440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확률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5,600명 정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무려 4,500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그것을 송도 1동과 2동에 각각 다른데 똑같은 득표를 두 사람이 똑같이 할 수가 있냐. 이것은 조작의 의심이 아주 충분하다는 거예요. 농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6.3 사전투표에서 동일한 사전투표 득표자가 나온 곳이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자료밖에 제가 없는데 그거 보니까 무려 869곳입니다. 869곳. 지난 12년 동안 동일한 쌍둥이 투표 나온 곳이 딱 600명 이하의 세 곳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무려 869곳이 나왔다는 거예요. 쌍둥이 투표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작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 어제 모스탄 대사가 올림픽 공원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에 중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국인들 3.5%가 일어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럴 경우에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들고 일어나야 미국도 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움을 주지.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미국이 무슨 내정 간섭한다고 하는데 와서 도와주겠습니까? 또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우리나라에 미군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강해지면 미국이 간접적으로라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선관위 노조가 사전선거를 없애고 당일 투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사전선거 없애고 당일 투표하자. 그런데 개표를 할 때 투표 다음 날 하자. 하룻밤 자고 나서 하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투표에도 그랬죠. 밤 1시가 넘었는데 여러 명이 그 투표함에 들어가서 봉지 다 뜯고 거기다 막 집어넣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또 선관위에서는 늦게 도착한 투표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둘러대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 믿을 수가 없죠. 하룻밤 잔다. 그날 밤에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만식으로 당일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그냥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에 의혹도 없고 부정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세 번째로 데드크로스가 나온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됐죠. 첫 번째 나온 데드크로스는 조원 CNI,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얼미터. 여기에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이제 한길 리서치, 여기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국정 잘못하고 있다, 51.9%, 잘하고 있다, 45.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연령별로 보니까요, 놀랍게도 18세에서 20대 부정평가, 이재명 부정평가가 66.6%입니다. 66.6%. 긍정평가는 30%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대의 부정평가가 64.6%입니다. 64.6%. 이게 한길 리서치는 좌편향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재명 부정평가가 젊은이들에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 젊은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니까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지금 올공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